안녕하세요. 미술 비전공자들의 작가활동을 응원하는 SGQ의 뚜디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비전공자분들의 전문적인 작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꼭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그냥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내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내 작업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역할, 정체성, 예를 들어 내가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오너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잘 해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 목표가 항상 높고 거기에 따른 내 노력이 충분히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좌절감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선생님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때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민들 사실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제 스스로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제 메타인지가 너무 낮아서 못했고요. 제가 너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20대 때.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겪는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떤 실패의 경험이라던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잘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세상이 나를 커버하기에는 아직 좀 별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진짜 근자감에서 좀 그런 생각을 덜 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오만하고 교만한 거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메타인지가 조금 낮았다. 근데 오히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한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메타인지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진짜 객관적으로 저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점점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패 경험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이건 진짜 실패고 이거는 실패가 아니다 라고 둘 수 있는데, 실패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정말 많은 순간들이 실패였고요. 근데 또 실패라고 여기지 않으면 다 실패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나는 왜 그런 사고를 하게 될까? 그냥 좀 초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될까?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제 동생이 특히 되게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자인데, 제 동생이 저를 볼 때 그냥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런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 그냥 수지는 그렇게 살아라, 긍정적으로. 그냥 그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 친구들이 보기에도 제가 막 그렇게 무난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저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수지는 참 긍정적이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사고를 하게 됐을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제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의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로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 패션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내가 실패했다, 잘 못했다 라고 느꼈을 때, 그런 성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게 됐을 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첫 번째로가 수능이었는데 수능과 입시에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던 학교를 가지 못했었으니까. 그럴 때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탓하거나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거나 저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수지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선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극한으로 저의 최선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거든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그럼 됐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이제 양심을 빗대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더 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그때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누구도 저를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의 기억이고 20대 때 제가 첫 사업을 실패했을 때도 좌절감이 컸거든요. 제 의지로 그만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좌절감이 너무 컸어서 그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는 이제 그게 전부였으니까, 패션을 했던 게 전부였으니까 나는 평생 패션 디자이너로 살기 위해서 입시도 이렇게 하고 공부도 이렇게 했고 대학도 나왔고 부모님한테 돈까지 빌려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빚까지 지금 안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한 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너무 속상하고, 이제 저희 아빠가 이게 저의 평생 저한테 잊혀지지 않을 자존감을 지켜주고 저 자신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딱 말 한마디가, 수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어떠한 새로운 거를 하더라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걸 할 수 있는 애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그 한마디가요, 제가 정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딱 말이 떠올라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주셨던 그 한마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졌던 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던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게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감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수지쌤처럼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면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하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말들이 없어도 저는 지금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본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실패했다고 진짜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예 그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내가 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무한한 지지가 있잖아요. 그 지지를 스스로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그냥 다인 것 같아요. 어떠한 실수가 있더라도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말 것.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또 계속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할 때마다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모두에게는 처음이 있고 내가 완전히 마스터가 되지 않는 한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거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없고,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거는 오직 신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완벽하지 않은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잘하고 싶고 당연히 내 수준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나를 멀리서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고 언제 시작했고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초보 단계다. 그럼 초보 단계에서는 마스터처럼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마스터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실수해도 나에게 조금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 그게 진짜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남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는 그렇게 주변에서 관대하게 막 너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현실적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너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렇게. 너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30이 넘고 막 그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뭔가를 또 시작을 하게 돼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도가 도달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그러실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저를 분석을 해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데는 여긴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내 실력은 여기에 있어.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먼저는 받아들이시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내가 성장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눈으로 보이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수치화해서 분석을 하고 쭉 써내려 갑니다. 눈에 보이게 그거를 정리하세요. 나 나름의 해결책을 만듭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자책감이 든다는 거. 자책감이잖아요. 감은 감정이잖아요. 어떤 문제 상황을 인지를 할 때 이게 내 머리에서 감정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실력이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 감정으로 연결이 되면 일단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그런 소망 같은 게 좀 사라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약간 허탈감도 들고 허무감도 들고 좌절감이 들기 때문에 또 자책을 하게 되죠. 아,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감정까지 이렇게 오기 전에 그걸 딱 차단을 해야 돼요. 티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걸 문제를 파악하고 감정까지 내려오지 않게 딱 쳐낸 다음에 행동을 하세요. 두 번째 방법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빨리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문제나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목표가 항상 높고 내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목표는 높고 노력은 부족해. 그러면은 이 목표와 노력에 대한 갭 차이를 줄이면 돼요. 그 간극을 좁히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나한테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과정에 대해 기회를 계속 줘야 되고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분명하게 행동을 하고 세 번째로는 그게 감정까지 연결이 되지 않게 차단을 하는 이 세 가지 방법만 염두를 하시면은 진짜 웬만큼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그렇게 없어요. 저는 진짜 자괴감에 빠진 기억이 언제였지?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은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자괴감에 빠진 기억이 진짜 20대 때 말고는 없어서 이게 원래부터 그랬냐? 아닙니다.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뇌가 바뀌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저의 답변은 이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작가반 수업하다 보면은 전공자 분들도 계세요. 전공자 분들도 계시고 비전공자 분들도 계신데 작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것들도 저랑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 나름의 경험들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수강생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가지고 좀 여기서 좀 풀어봤는데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꼭 미술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수다는 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안녕!